생각만 해도 가슴 설레는 단어 청춘. 반짝반짝 빛나던 당신의 청춘의 순간은 언제였나요? 와, 이런 꿈 한 번씩 꾸지 않아요? 너무 부러워요. 어디서도 만날 수 없는 짜릿한 모험과 티끌 하나 없는 천진난만한 미소를 만날 수 있는 땅. Say hello. 안녕하세요. 열린 마음으로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있고 찬란했던 과거의 시간부터 순수하고 아름다운 현재의 모습까지 기억 속 모든 찰나를 만나게 되는 곳. 뭔가 뿌듯합니다. 끝도 없이 나와요. 끝도 없이 소름이 끼칠 정도예요. 탄성을 자아내는 장관과 소박하지만 따뜻함이 묻어나는 풍경. 꽃향기가 막 입에서 퍼지는데 벌써 이렇게 나와서 처음 봐요. 캄보디아에서 만난 이 모든 순간이 제게는 청춘으로 다가왔습니다. 청춘처럼 풋풋하고 청량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나라 캄보디아. 우리가 미처 몰랐던 매력을 찾아 캄보디아 남부 기행을 시작합니다. 인도차이나 남서부에 위치한 나라 캄보디아. 캄보디아의 수도 푸놈펜까지는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로 약 6시간이 걸립니다. 여정의 첫 도시로 저는 캄보디아의 수도 푸놈펜을 선택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인 캄보디아의 최대 도시 푸놈펜. 하지만 정작 여행객들은 앙코르와트의 도시 시엠립에만 집중하다 보니 이 매력적인 도시를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메콩강의 기적을 꿈꾸는 과거와 현재, 전통과 최첨단이 공존하는 용광로 같은 도시 푸놈펜. 저는 이 멋진 도시를 속속들이 탐험해보기로 했습니다. 두 발로 푸놈펜 도시를 누비고 다니는 이분들은 푸놈펜의 구석구석을 잘 아는 시클로 기사님입니다. 제가 왕궁하고 프랑스 거리 그리고 시장도 보고 싶고요. 와프놈도 보고 싶거든요. 어떻게 일정을 잡아야 되는지. Minagriek, anh ấy dân Vang, anh ấy President, anh ấy Wat Phnom. 이렇게 순서대로. 시클로 기사 후엉 아저씨의 조언에 따라 저는 푸놈펜 왕궁에서 시작해서 프랑스 거리를 지나 와푸놈으로 가는 코스를 선택했습니다. 시클로 처음 타봐요. 생각보다 되게 편해요. 갈까요? 푸놈펜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교통수단 중 하나인 시클로. 현재 약 1,500대 정도가 푸놈펜에서 운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차들 사이로 이렇게 달리려니 뭔가 어색하면서도 뭔가 오픈카를 타고 다니는 느낌이에요. 시클로 기사 대부분은 인근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들. 우기때가 되면 푸놈펜에 올라와서 부업으로 시클로를 몬다고 합니다.
길잡이를 자청해주신 호엉 아저씨도 10년째 시클로를 몰고 있다는 베테랑 운전기사. 정말 푸놈펜 구석구석 모르는 곳이 없었는데요. 왕궁을 지나 메콩 강변을 따라 시원하게 달리다 보면 이국적인 풍경을 만나게 됩니다. 옛 프랑스 식민지 시절 프랑스인들이 살았던 거류지인데요. 지금은 프랑스 거리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특히나 프랑스풍의 옛 건물을 그대로 활용한 고풍스러운 우체국 건물이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푸놈펜이 원래 외국 상인들하고 교역을 많이 하던 곳이래요. 강변에 위치한 이곳은 프랑스 마을인데 프랑스인들이 식민 통치를 시작하면서 프랑스인들의 거류지가 생겨났고 그곳이 지금은 건축물들이 많이 남아서 프랑스 거리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프랑스 거리에서 좁은 골목으로 들어서자 아기자기한 주택가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분명 처음 바다 건너 들어왔을 땐 이질적이었을 것 같던 프랑스풍 건물도 이제는 그 무엇보다 캄보디아스러운 풍경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시클로 투어의 마지막은 와푸놈이었는데요. 푸놈펜 시민들이 기쁠 때나 힘들 때 자주 찾는 곳이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꼭 볼게요. 야트막한 언덕 위에 위치한 사원 와푸놈. 이름 자체도 캄보디아어로 언덕 위의 사원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분명 도심 속에 있는 사원인데 올라가는 느낌이 정글 속에 있는 사원 같아요. 와푸놈은 펜 할머니를 모시는 사원으로 푸놈펜의 이름 역시 여기서 유래됐다고 하는데요. 옛날 메콩강이 범람해 떠내려온 불상을 펜 할머니가 건져내 언덕 위에 사원을 짓고 모셨다고 합니다. 그 펜 할머니의 언덕이라는 뜻에서 푸놈펜이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법당마다 기도를 드리고 있는 푸놈펜 시민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특히 중요한 일을 앞두고 이곳 와푸놈을 찾는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어디를 가든 행복하라는 의미의 팔찌를 묶어줍니다. 다음 여정 역시 시클로 기사 후엉 아저씨가 꼭 가보라고 추천해준 곳인데요. 제가 작년에 왔을 때는 수상 택시가 없었는데요. 올 4월부터 수상 택시가 생겼대요. 복잡했던 푸놈펜 교통체증을 조금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푸놈펜 중심부는 물론 인근 도시를 두루 잇는 수상 택시. 메콩강을 비롯해 삽강, 바싹강을 모두 지나며 총 15개 정거장을 운행하고 있는데요. 엄청 크네요. 올해 동안은 2018년 동안
동안만 돈을 안 받는다고 합니다. 여행 오면 한번 타봐야 할 것 같아요. 복잡한 도심 교통 체증 해소에 단단히 한 몫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원한 강바람을 만끽하며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는 푸놈펜의 스카이라인을 감상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명당도 없었습니다. 수상 택시를 타고 도착한 다음 장소는 푸놈펜의 대표 시장 중 하나인 러시아 마켓입니다. 이 시장의 원래 이름은 뚜울톰뽕이지만 사람들에게는 러시아 마켓이라는 이름으로 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유는 과거 러시아 사람들이 이 지역에 많이 살았었기 때문인데요. 이곳은 우리나라로 치면 남대문 시장 같은 곳으로 없는 것이 없는 만물시장입니다. 푸놈펜 시민들은 물론 외국 여행객들에게도 인기 만점인 곳이라고 합니다. 제가 러시아 마켓에 온 진짜 이유는 이겁니다. 바로 캄보디아 전통 스카프 크라마를 사기 위해서인데요. 캄보디아 여행에 있어서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마스 문양으로 골랐어요. You can wrap like this, you can wrap for hair, you can wear like sarong.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수건으로, 보자기로, 스카프로 그 활용도가 무궁무진한 크라마. 앞으로 이렇게 둘러서 생각보다 무게감이 없어서 햇빛 머리 두피를 가리기에 괜찮은 것 같아요. 각종 공예품과 공산품은 물론 간단하게 요리를 할 수 있는 식당까지 러시아 마켓은 정말 있을 건 다 있는 만물시장이었습니다. 시장 구경하고 여기는 여기서 하면 되겠네요. 여기 음식 팔다가 갑자기 미용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흔하디 흔한 미용실이 유독 제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머리를 그냥 앉은 채로 감고 있어요. 머리를 샴푸대에 누워 감는 게 아니라 그냥 미용 의자에 앉아 감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기한 건 거품이 조금도 흐르거나 튀지 않는다는 점. 머리를 감고 있는 사람도 전혀 불편한 기색이 없어 보였는데요. 머리가 긴데도 되게 부담 없이 잘 감기시네요. 신기해요. 이곳 미용실에는 머리를 자르거나 파마를 하는 손님보다 머리를 감으러 오는 손님이 더 많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부탁해 보았습니다. 여기 앉아요. 머리카락을 적시지도 않고 바로 시작하는데요. 시원하네요. 시장이 너무 더웠는데 지금 머리 위에 얼음 올려놓은 것 같아요. 워낙 날씨가 덥다 보니 캄보디아 미용실에는 머리만 감으러 오는 손님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냥 머리만 시원하게 감겨주는 게 아니라 정성스러운 마사지까지 덤으로 받을 수 있어 피로를 풀기에는 아주 좋았습니다. 졸려요. 처음에는 생소해서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갔는데요. 이제는 막 이렇게 몸이 풀리면서 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종일관 웃음꽃이 떠나지 않는 미용실에서 전 왠지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낯선 이방인조차도 허물없이 친구가 될 수 있는 곳, 바로 푸놈펜의 미용실입니다.
$2,000원이에요. 2,000원의 행복입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푸놈펜 미용실에 샴푸 서비스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요? 다음 날 저는 푸놈펜을 떠나 캄보디아 남부로 떠나기 위해 푸놈펜 역으로 향했습니다. 캄보디아 남부로 가는 교통편으로 저는 재작년에 개통된 푸놈펜과 시아누쿠빌 간 철도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저는 수도 푸놈펜에서 남쪽으로 이동해 캄포스로 향합니다. 열차는 사람뿐만 아니라 아무리 덩치가 큰 화물도 끈으로 고정할 수만 있으면 뭐든 싣고 달린다고 합니다. 특히 직접 타고 온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함께 싣고 갈 수 있어 먼 거리를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교통수단도 없다고 하는데요. 역이라는 공간은 묘하게 사람을 설레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새로운 풍경들을 만나게 될까? 이번 기차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북불어 오르고 있을 그때 열차 안 좌석 배치가 제겐 너무 낯설어 살짝 당황하고 말았는데요.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 마주보는 게 저만 어색한 건 아니었나 봅니다. I'm living in Cambodia, so I'm going with my friends. Where did you go? I'm going to Cambodia. Yes, you have nice view of the city, and you can see the sea as well. It's very nice place, natural. 산과 바다가 같이 있는 곳이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한데요. 기대가 됩니다. 낯선 이들과 친구가 되는 일. 그게 어쩌면 진짜 여행의 묘미 아닐까요? 열차 안엔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갖춰져 있었는데요. 출출할 때 맞춰 주전부리를 파는 보따리 상인은 물론 간단한 요기를 할 수 있는 매점도 갖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차 여행의 재미는 뭐니 해도 잠깐 정차하는 역에서 내려서 사 먹는 간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남부 열차의 첫 번째 정거장인 타케오역 승강장엔 이미 노점상들이 기차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며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출출했던 참에 저도 간식을 사러 나서 보았는데요. 시간은 없고 손님 줄은 길고 과일 장수 아주머니에게 말 붙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줄이 길어요. 열차가 타케오역에서 정차하는 시간은 단 10분. 과연 열차를 놓치지 않고 무사히 시간 안에 과일을 사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손님들은 계속 밀고 들어오고 저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Nâng nè, đặt tu nè, vô. Vô một cái không? Tu nâng. Tu để đó. Ê. Đặt kia nè, đây à? Ra đấy, đặt kia. 북새통을 뚫고 사온 간식은 구아바인데요.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찍어야 맛있는 맛이네요. 너무 많이 찍었다. 아우짜. 소금을 찍었더니 조금 맛이 풍부해지는 것 같아요. 단맛이 조금 살아나는 느낌? 처음엔 낯설어하던 이들도 반나절 만에 퍽 정겨워졌습니다. 이게 바로 기차 여행만이 부릴 수 있는 마술인 것 같습니다. 낮은 구름이 아침부터 계속 열차를 따라붙더니 결국 비를 만났습니다. 기차 여행 중 만나는 비는 묘한 운치를 더해주었습니다.